안녕하세요.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까지 아나운서 정현주입니다. 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지난 3일에 실시됐던 이 9월 모의평가 채점 결과를 오늘 발표했습니다. 이 국어와 영어 비형은 지난해 수능에 비해서 다소 어려웠다고 평가가 되고 있고요. 수학과 영어 A형은 쉬웠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죠. 또한 수학 B형의 만점자 비율이 6월 평가에 5배 수준으로 늘어난 것도 하나의 특징이라고 하는데 9월 모의평가 성적표를 받은 학생들 그것을 토대로 수능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전략적으로 성적표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얼마 전에 발표된 대입제도 확정안을 바탕으로 해서 2015학년도 음대 입시의 방향을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3 음대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서도 집중적인 상담도 마련하고 있으니까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도 진학 핵심을 명쾌하게 알려주실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수험생들에게 결정적 코치를 해주시는 분이시죠. 하나고등학교 전경원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하나고등학교 교사 전경원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음대 입시 전략에 있어서 실기에 대한 구체적인 조언은 물론이고 또 어떻게 입시 전략을 가져가면 좋을지 조언해 주실 선생님 두 분 모셨는데요. 먼저 대원여고 음악과장이시죠. 정치훈 선생님.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에서 오늘 처음 인사를 드리시는데요. 독일 데트몰트 국립음대 석사이신 박수경 선생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얼마 전에 2015-16학년도 대입제도 확정안이 발표를 하면서 음대를 지망하는 우리 예비 수험생 여러분들도 궁금한 점이 좀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2015-16학년도,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 음대 입시를 준비하는데 지금부터 좀 어떤 점에 유념하면서 준비를 해야 될까요? 예, H능계열의 경우는요, 최대 전형 방법 기준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2013년도나 15년도, 16년도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아, 예. 네. 그렇다면 선생님 지금 수시에 이렇게 음대를 지망하는 학생들이 원서를 낸 학생들이 한참 지금 실기를 준비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우리 실기를 준비하는 이 학생들이 수시와 이 실기 준비를 어떻게 조합을 해서 준비해야 될지 좀 말씀해 주시죠. 아, 네. 일단요, 수시 준비를 하는 학생들은요, 지금 한참 실기 시험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기 준비를 하느라고 지금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네네. 근데 주요 대학의 수시 경쟁률을 살펴보면은 지금 경희대 성악 같은 데는 96.6대 1입니다. 예. 그다음에 성신여대 성악에는 37.33대 1이고요. 중앙대 피아노 92.5대 1. 숙명여대 바이올린이 18.83대 1. 이렇게 높은 경쟁률을 지금 보이고 있죠. 네. 전반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올해 수시가 조금 더 높은 상향을 띠고 있습니다, 지금. 숙명여대는 올해 최초로 이제 수시를 많이 뽑게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대학이 올해가 굉장히 많은 인원이 몰렸고요. 네. 대체적으로 전년에 비해서 올해 수시를 보는 학생들이 조금 많이 보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전년과 비슷하게 나머지는요. 숙명여대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년과 비슷하게 뽑게 됩니다. 실기 100%로 뽑는 대학이 이제 대부분 학교들이 다 100%로 뽑거든요. 네. 네, 많은 학생들이 지원하게 되는데 최상위권 학생들을 주로 뽑기 위해서 수시가 보기 때문에 네. 무리하지 않게 연습하는 것이 지금 수시를 보는 학생들한테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에 전념하기보다는 평소 실력으로 연습 삼아서 본다고 생각을 해야죠. 본인이 뭐 붙는다고 꼭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네. 보통 평범한 학생들이 제일 많거든요. 네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정시 준비에서는요. 지금 정시 준비를 하는데 이제 수시를 보기 위해서 많은 학생들이 실기 준비를 많이 하죠. 네. 근데 거기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네. 예, 항상 평소에 연습하듯이 꾸준하게 연습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수시도 보면 두세 군데를 보게 되면은 수능에 영향이 반드시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수시를 보는데 아무래도 긴장을 하게 되죠. 그렇죠. 학생들이니까. 그렇게 되면은 수능 공부에 영향이 조금씩 있죠. 그래서 이제 항상 학생들이 자기 실력이 최상위권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면은 그냥 정시를 노리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박수경 선생님 모셨는데 바이올린 전공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악기 전공으로 음대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 현재 시점에서 수시와 정시 대비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앞서 정춘 선생님께서 2014학년도 수시 경쟁률을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요. 수시는 이론이 들어가지 않고 자유곡이기 때문에 많은 학생이 지원합니다. 뽑는 인원도 많지 않기 때문에 우선 실기가 뛰어난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하겠지요.
그 중에서 뽑혀야 하기 때문에 실수 없이 깔끔하고 흠잡을 곳 없는 연주를 해야 합니다. 네. 악기 지망생들도 자신 있는 곡으로 자신이 돋보일 수 있게 할 수 있는 연주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네. 정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시 역시 실기가 중요하겠지만 공부와 합산이 되기 때문에 내신과 수능 성적을 합하여 점수를 내어서 철저한 비교 분석으로 전략 있게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이제 음대 입시를 실제적으로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상담을 해드릴 테니까요. 오늘 이 시간 주목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제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저희 TBS 토요 미니 특강이 특별한 시간을 또 마련해 봤는데요. 오전 10시부터 저희 프로그램의 멘토이시기도 한 최진규 선생님께서 인문계 논술 막판 뒤집기를 주제로 강의를 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슬슬 논술고사, 대학별고사를 치르는 학생들 나타날 텐데 어떻게 좀 마지막으로 준비를 하면 좋을지 수험생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라고요. 자, 그럼 TBS 기저귀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네, 음대 입시 상담 역시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사전에 우리 학생들의 접수를 받았습니다. 제작진과 수험생이 충분히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오늘 나오신 최고 선생님들께서 미리 분석을 해주셨고요. 그 분석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리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 첫 번째 학생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성악가가 되고 싶은 고3 학생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고3 지금 수능과 실기 준비 때문에 굉장히 바쁜 나날 보내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한가요? 제가 제 실력 정도면 어디 학교가 갈 수 있는지가 궁금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상담과 분석은 정시훈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의 자료를 함께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우리 학생의 3학년 1학기 내신 성적을 보겠습니다. 독서와 문법 5등급, 영어 독해작문 6등급, 사회문화 6등급, 음악사 5등급, 합창합주 3등급입니다. 6월 모의고사 점수를 보면은 국어 A형 6등급, 영어 A형 4등급, 생활과 윤리 4등급, 윤리와 사상 5등급입니다. 이번 9월 모의고사 가채점 점수를 보면은 국어 A형에서 62점, 영어 A형에서 57점이 예상됩니다. 네. 자, 음악 활동 볼까요? 네. 우리 학생의 비교과 활동을 살펴보겠습니다. 음악 활동을 보면은 2학년 때는 아카펠라 동아리 활동을 했고요. 3학년에 오페라 감상 동아리 활동을 했습니다. 그 밖에 교내 향상음악회, 동서울 아트홀 작은음악회 등 다양한 음악회 활동 경험이 있고요. 수상 경력을 보면은 2013년 때 모범 청소년상 봉사상을 받았습니다. 자, 지망대학은 1지망에 경희대 성악과 실기 우수자 전형, 2지망에 연세대 교회음악과 수시 전형, 3지망에 성신여대 성악과 일반 전형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경희대와 연세대 성신여대를 희망하는 학생인데요. 자, 우리 학생의 성적과 음악 활동 쌤 어떻게 분석을 하셨을까요? 예, 학생에 대한 평가를 내신 성적으로 보면요. 지금 이 학생이 내신이 조금 약한 편입니다. 자, 3학년 2학기 중간고사가 얼마 남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기말고사도 지금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예, 기말고사까지 성적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내신을 지금 올리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자, 이제 모의고사를 보면요. 현재 성적이 본인이 보려는 대학이 많이 부족합니다. 실기가 70%고, 그다음에 실기만 잘하면 붙는다는 생각을 많은 학생들이 가지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막상 시험장에 가보면은 모든 학생들의 실기 실력이 거의 비슷합니다. 이 비슷하다 보니까 결국은 수능 점수가 굉장히 좌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수능의 성적을 많이 올려야 되고 힘써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니면은 목표를 조금 낮춰서 본인이 지금 원하는 대학보다는 조금 더 다른 대학, 낮은 대학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적이든 실기든 한꺼번에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예, 꾸준한 공부와 연습을 하면서 자신에게 맞는 대학을 알아보는 것이 아주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실기 부분에 대해 선생님께서 또 조언을 해주실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학생이 부른 성악을 듣고, 노래를 듣고 정치훈 선생님께서 평가를 해주시는 시간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학생에게 사전 동의를 구하고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연습 장면을 좀 촬영을 해봤고요. 방송 시간 관계상 일부분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학생이 부른 연주 함께 들어볼까요?
네, 아주 서정적인 곡입니다. 이 안토니오 세끼의 룬지달까로 베네. 예, 우리말로 그리운님을 멀리 떠나라는 곡이라고 하는데 잘 들었습니다. 우리 학생 연주. 자, 정치훈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이 부른 곡에 대한 소개부터 좀 해주세요. 네, 일단 작곡자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이 곡의 작곡자는 안토니오 세끼라는 이탈리아 출신의 작곡가로서 1761년에 태어나서 1833년까지 생을 마감한 작곡가입니다. 자, 곡의 특징으로 보면은 이 곡은 짧고 가사가 간략하여 쉬운 곡으로 생각하지만은 템포가 느리고 다음에 음정의 도약이 많아서 곡을 잘 소화하여 심사위원을 만족시키기가 아주 좀 어려운 곡입니다. 네. 그래서 이 곡은 호흡 조절이 아주 중요한 곡입니다. 예, 그다음에 유의할 점으로 보면요. 호흡을 당기고 푸는 것이 자연스럽게 돼 곡의 흐름이 살아나야 합니다. 지금 다음에 두 번째는 큰 소리보다는 고운 소리로 노래를 부르도록 해야 되고요. 자, 세 번째로 보면 프레이즈의 시작음이 다운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네. 네, 지금 우리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이 부른 곡의 특징과 또 이 노래를 부를 때 어떤 유의해야 될 점까지 짚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 정치훈 선생님께서 이 학생이 부른 곡을 들으시면서 곡의 장점과 단점을 좀 분석을 해 주시죠. 네. 이 학생의 장점은요, 일단 이 학생이 가지고 있는 빛깔이 아주 좋은 학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호흡이 무난한 호흡을 가지고 있군요. 음악에는 호흡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호흡이 좋고요. 다음에 세 번째, 발음 전달력이 아주 양호합니다. 많은 연습을 한 것 같아요. 네. 근데 단점을 말씀드리기 전에 학생한테 질문을 좀 해보고 싶네요. 평소에 발성 연습을 어떻게 하나요? 아침 저녁으로 이 외우로 20분 정도 연습해요. 또 하나요. 연습하면서 어떤 어려운 점이 있나요? 제가 혼자 연습할 때는 제가 어떤 맞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건지 다르게 소리를 내고 있는 건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일단 이 학생의 조금 단점보다는 좀 부족된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학생은 전체적으로 음정이 조금 낮습니다. 같은 음인데도 음정이 조금 낮을 수가 있고 높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음의 피치를 같은 음에서부터 조금 높이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다음에 지금 이제 방송을 찍기 위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소리가 많이 경직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은 소리가 나무 토막 같아요. 딱딱하죠, 지금. 이게 경직되어 있다는 거는 본인이 그렇게 노래를 부른 건지 아니면 평소에 경직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 현재 동영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딱딱하고 나무 같은 느낌이 들고요. 다음에 이제 음악성이 조금 미흡합니다. 영혼이 없는 기계가 돌아가는 거. 이런 식으로 노래를 하지 말고 다이나믹하게 흘러가도록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학생 이제 실기 준비 방향을 할 때는 느린 곡은 음악성이 있고 발성이 잘 되는 학생이 소리가 튄 사람이요. 굉장히 유리합니다. 근데 이제 이 학생은 위의 상황이 조금 부족하죠. 좀 더 딱딱하다 그랬죠. 이런 것들이 미흡하다 보니까 느린 곡보다는 이 학생한테는 빠른 곡이 공부를 하면 훨씬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음악 선곡에 있어서도 이 학생에게 맞는 곳은 좀 느린 곡보다는 빠른 곡일 수 있겠다라는 평가시네요, 선생님.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남은 시간 동안 우리 학생이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습을 해나가야 될까요? 네, 이 학생이 지금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이제 이 시간 동안에 이제 연습은 호흡을 내보내면서 소리를 내는 연습을 꾸준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복식 호흡 위에 소리를 얹어서 내야 되는데, 이제 이 학생은 이제 성악을 하는 학생이니까 알겠죠, 이제 무슨 소리인지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디미뉴엔도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디미뉴엔도는 뭐냐면 소리를 조금 마지막에 낼 때 토막처럼 긋지 말고 조금 부드럽게 끊어야 됩니다. 제가 한번 아까 나무처럼 한다는 소리하고 디미뉴엔도를 하는 거하고 두 가지를 합쳐서 제가 한번 시범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학생이 부를 때는 어떻게 했냐면요. 룬치달가로베 이렇게 끝났죠. 배. 근데 이거를 조금 더 본인이 다이나믹하고 조금 더 부드럽게 한다면요. 룬치달가로베
사라지듯이 노래가 나오는 거죠. 예. 예. 이런 연습들을 조금 해야 되고요. 네. 다음에 소리를 낼 때 크레센도 가면서 커지는 거가 디크레센도 가면서 작아지는 이런 연습들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까지가 소리가 일정하거든요. 네. 예, 이 연습도 해야 되고요. 다음에 다른 매체를 통해서 성악가들의 노래를 들어보고 나와 틀린 점이 뭔가, 이 사람이 똑같은 노래를 부르는데 나하고 뭐가 틀리나, 그 노트에다 적어보는 것도 굉장히 본인한테 좋은 장점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지금은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많은 네. 곡을 연습하는 것보다는 자신한테 맞는 곡 한 두 곡만 가지고 열심히 연습을 하는 게 지금 중요한 것 같고요. 네. 다음에 이제 많은 연습량보다는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음악도 무작정 소리만 잘 난다고 막 하는 게 아니고요. 네. 생각을 하면서 불러야 되거든요. 감동을 줘야 되죠. 네. 그래서 어떻게 이 노래를 불러서 상대방한테 감동을 줄 것인가. 네. 10명이 똑같이 노래를 부르는데 감동을 주는 사람이 점수가 잘 받는 거죠. 네. 예. 이 감동을 주는 거는 여러 가지가 기반이 돼서 노래를 불러야 되는 거겠죠. 네. 다음에 이제 이 학생이 조금 이제 지금 목소리를 보니까 건조해 보이네요. 네. 예, 물을 성악하는 학생들은 특히 물을 자주 섭취해 가지고 성대가 건조하지 않도록 해놓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네. 네, 우리 선생님께서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연습을 하면 최상의 결과를 낼 수 있을지 아주 자세하게 조언을 해 주셨는데요. 자, 정치훈 선생님, 그렇다면 우리 학생이 현재 희망하고 있는 대학이 경희대와 연세대 그리고 성신여대인데요. 이 대학들이 전형상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대학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일단 경희대 전형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희대는 학생부 10%, 그다음에 대학 수학능력시험 20%, 실기 70%를 보는 학교입니다. 그다음에 성신여자대학교는 학생부가 없습니다. 여기는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30% 보고요. 실기가 70% 봅니다. 이걸 잘 유념해야 됩니다. 지금 수학시험 과목도 수능시험 과목도 국어, 영어, 사탐 두 과목을 봅니다. 사탐 보는 학교가 별로 안 되거든요. 네. 예, 사탐 두 과목을 보고요. 다음에 연세대 전형 방법을 보면요. 학생부 10%, 대학 수학능력시험 20%, 실기 70%를 보는 학교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우리 학생의 합격 가능성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선생님? 네. 현재 실기와 모의평가 성적으로 볼 때 학생이 지원하려는 대학과 서울 안에 있는 대학에 지원하기에는 조금 역부족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서울내 대학은 수능 성적과 실기가 이 학생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높은 편입니다. 지금 네. 예, 정확하게 성적과 실기를 알아보고 난 다음에 대학을 선정하여 준비를 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네. 작년에 시험을 본 학생들의 수능 실력하고 합격한 학생들이죠. 수능 실력하고 실기 실력을 알아보고 네. 본인을 판단을 해보는 것도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서울권대학의 음대 입시에서 성악으로 좀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수능 성적은 어느 정도나 돼야 된다고 좀 판단하세요? 예, 서울권에서 있는 학생들의 이제 수능 성적은요, 보통 이제 일반 영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체능이 주로 보기 때문에 거의 1등급 정도 나와야 됩니다. 다음에 영어 같은 경우에도요, 작년 이제 통합적으로 보는 것보다 좀 높아서 한 3등급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학생이 지금 현 시점에서는 좀 눈높이를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떤 대학을 우리 학생을 위해서 추천을 해 주실까요? 이 학생은 이제 앞으로 이제 성적도 얼만큼 올라갈지도 모르고요. 지금 현재 이 학생이 이제 내신도 얼마나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은 현재 내신이나 성적을 바라봤을 때 실기를 제가 바라봤을 때는 협성대학이나요, 경기도에 네, 있는 겁니다. 네. 강남대학교나 백석대학교, 아니면 서울의 기독대학교, 네. 이런 학교들을 이 학생 수능 성적이나 내신 그리고 실기를 합쳐서 보면은 이런 데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네. 다음에 대학은 이 모든 성적이 좋아야 대학에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먼저 분석하고 네. 그 다음 대학의 전년도 성적을 분석해 보고 그 다음에 대학을 지원해 보는 게 좋을 듯 합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수능이 이제 40여일 앞으로 지금 다가왔는데요. 우리 학생이 수능에서 목표 등급은 한 어느 정도로 하는 게 좋을지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지금 이 학생이 지금 보려는 대학하고 이제 수능의 성적을 바라보면요. 지금 수능 성적이 많이 낮거든요. 네. 본인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성적보다 한 2등급이나 3등급을 높여야 되거든요. 네. 영어는 최소한 1, 2등급 안에 들어야 되고요. 네. 국어 같은 경우에도 거의 3등급, 못해도 4등급 초까지는 나와야 됩니다. 네. 네. 자, 우리 학생 잘 듣고 있죠? 네. 네. 선생님께서 지금 판단해 주시기에는, 대학 선정에 있어서 좀 눈높이를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면 여쭤보셔도 됩니다. 다 말해주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선생님, 네. 근데 우리 학생 같은 경우 앞서서 그 발성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은 보완할 점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점을 좀 보완을 하면 좋을까요? 예, 이 학생이 보면은 발성 부분에는 지금 한참 발전을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지금 소리가 입에 붙어서 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무처럼 딱딱하게 나기도 하고요. 소리를 조금 띄워서 고급스러운 소리가 나게끔 해야 됩니다. 노래를 위주로 연습하기보다는 정시 때까지는 아직 시간이 조금 더 있으니까 네네. 발성을 조금 더 연구를 해서 연습을 많이 하고 발성이 되어 있다면 노래는 빠른 시간에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예. 네, 우리 학생뿐만이 아니라 선생님 이제 성악을 전공하는 많은 학생들이 굉장히 궁금해할 내용 가운데 하나가 또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어떤 점을 좀 주의해야 되나 이런 걸 궁금해할 것 같은데 조언을 좀 해주시죠. 네. 수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수시에 많은 신경을 쓰다 보면은 수능 시험이 반드시 약해집니다. 예, 평소 실력보다 조금만 더 신경을 써서 수시 준비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수능과 정시 준비를 하는 것이 이제 수능도 준비하고요. 정시 준비를 한꺼번에 같이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수시에는 아주 적은 인원을 뽑고요. 또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면은 수능 성적에 영향이 반드시 가죠. 특히 성악은 항상 하던 만큼의 연습량을 해야지 욕심을 부리면은 지금 우리 주위에서도 보면 성대 결절이 오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벌써 손해를 많이 보죠. 벌써 뭐 한 달 정도로 손해를 보거든요. 네. 그래서 두 가지 다 손해를 보게 되니까 실제 이런 학생들이 수시문 준비를 무리하게 하다 보면은 이제 성대 결절, 다음에 몸의 건강 나빠지고 수능 나빠지고 여러 가지가 나빠집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성악을 하는 학생들은 건강이 중요합니다. 네. 예, 몸이 악기입니다. 그렇죠. 무리하지 않게 평소대로 항상 꾸준히 연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하루에 3번 내지 4번의 연습 정도를 나눠서 연습하는 것이 학생들한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실기 준비 그리고 또 수능 준비 굉장히 좀 빡빡할 것 같은데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최상의 컨디션으로 좋은 결과 얻어내길 바라고요. 오늘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성악을 전공하고자 하는 학생입니다. 우리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 전경원 선생님과 함께 정리합니다. 네, 음악 치료사가 꾸민 고3 학생의 합격 전략입니다. 실기에서는 호흡을 내보면서 소리 연습을 하고 크레센도와 더 크레센도 연습과 시험곡 2-3곡을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목표 등급은 국어 3등급, 영어는 1등급 내지 2등급입니다. 추천 대학은 성악과를 중심으로 협성대, 강남대, 백석대, 서울기독대학교를 추천해드립니다. 2014 대입 합격 멘토링. 월요일부터 금요일 밤 10시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의 1:1 입시 컨설팅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포털 사이트에서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를 검색.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홈페이지 중앙에 1:1 입시 컨설팅 배너를 클릭. 이제 상담 신청 자료 입력 수정을 누르시고 상담을 받기 위한 정보 동의 및 개인정보를 작성해주세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1단계 1학년부터 현재까지 내신 성적을 입력. 2단계 출결, 봉사활동, 어학성적, 수상실적 등 비교과 활동도 작성. 3단계 지금까지 참여했던 모의고사 성적을 작성하면 접수 완료. 수험생, 학부모 모두 홈페이지 접속 스타트.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많은 신청 바랍니다. 네,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오늘은 음대 지망생들을 위한 특별한 상담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학생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음악교사가 꾸민 고3 학생입니다. 네, 좋습니다. 악기를 전공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바이올린으로 음대 입시를 준비하고 있나요?
네. 네,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할까요? 실기 준비하면서 내신이랑 수능 공부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을까 궁금해요. 네, 사실은 시간 안배도 그렇고 굉장히 지금 어려운 시점일 것 같은데요. 자, 이번 상담과 분석은 박수경 선생님과 정치훈 선생님께서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학생의 자료를 먼저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내신 모의고사 성적 분석입니다. 우리 학생의 3학년 1학기 내신 성적을 보겠습니다. 독서와 문법 3등급, 미적분과 통계 7등급, 영어 1등급, 법과 정치 한문은 각각 2등급입니다. 이번 7월 모의고사 점수를 보면요. 국어 A형 3등급, 수학 A형 7등급, 영어 A형 1등급, 생활과 윤리, 법과 정치는 각각 4등급입니다. 이번 9월 모의고사 가채점 점수를 살펴보면요. 국어 A형 82점, 수학 A형 26점, 영어 A형 92점, 생활과 윤리 29점, 사회문화 22점이 예상됩니다. 네, 계속해서 비교과 활동 분석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학생의 음악 활동을 살펴보면요. 1학년 오케스트라 동아리 활동, 2학년 합주반 동아리 활동, 3학년 들꽃사랑 마을 음악회 봉사, 위문 활동 등을 했습니다. 수상 경력에서 주요 수상 경력을 보면요. 배재대 전국 학생 음악 경연대회 3등, 원광대 콩쿠르 3등을 했습니다. 희망대학은 1지망, 상명대 관현악과 수시와 정시, 2지망은요. 한세대 음악학과 수시, 3지막 동덕여대 관현악과 수시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지금 콩쿠르에서 입상한 실적도 있는데요.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아서 지원 전략을 어떻게 짜는 것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되고 있는데요. 자, 박수경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이 지원 전략을 어떻게 짜는 게 좋을지 조언을 좀 해주시죠. 예, 우선 학생마다 발전되는 속도도 틀리고 공부 성적도 틀리기 때문에 학교마다 병행되는 반영 비율과 실기 능력에 따라 조절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적이 서울 시내 지원권이 나오고 실기 능력이 좀 더 발전할 수 있다면 서울과 경기권에 지원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따라서 수능 성적은 국어 2등급, 영어 1등급을 유지하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우리 학생의 바이올린 연주를 직접 듣고 선생님께서 좀 평가를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이번 촬영 역시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사전에 우리 학생의 동의를 구하고 연습 장면을 촬영을 했고요. 방송 시간 관계상 일부분만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학생의 연주 장면 함께 보실까요? 네, 자, 우리 학생이 바이올린 연주를 함께 들어봤습니다. 랄로의 스페인 교향곡 바이올린 협주곡 제2번이라고 하는데요. 자, 선생님께서는 우리 학생의 그 연주 실력 평가를 하시기에 앞서서 저도 그렇고요. 우리 시청자들을 위해서 이 곡의 좀 특징부터 설명을 해주실까요? 예, 학생이 연주한 곡은 프랑스 작곡가인 랄로의 대표작으로 스페인 교향곡이라 불려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4곡의 바이올린 협주곡 중 제2번에 해당됩니다. 제목은 스페인 교향곡이라 했지만 그 속에 어떤 줄거리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단지 순수한 음정을 가지고 스페인의 민속적 색채를 추상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경쾌한 변화와 그림과 같은 색조를 지니고 있으며 달콤하고도 우울한 향수가 깃든 곡이라 평가하기도 합니다. 예, 스페인 태생의 명 바이올리니스트는 사라사테에게 헌정되어가지고 초연되었고요. 이 곡이 러시아 작곡가인 차이콥스키의 바이올린 협주곡의 동기가 된 사실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학생이 연주한 것은 그중 1악장입니다. 1악장은 알레그로 논 트로포, D 마이너, D 단조의 2분의 2박자이고요. 소나타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5악장 중에서 제일 규모가 크고 화려하며 힘찬 정열이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이 악장에는 깊은 맛보다 이국적인 화려한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스페인의 옛 춤곡의 리듬이 사용되었고요. 전 악장 중 형식이나 내용 면에서 가장 충실하고 잘 갖추어진 느낌을 주는 음악이라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선생님, 근데 여기서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스페인의 옛 춤곡의 리듬이 사용됐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까 학생이 연주한 곡을 들어보면 굉장히 경쾌한 느낌을 줬거든요. 그 리듬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리듬을 말씀하시는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이 리듬은 우리가 흔히 따란딴 이렇게 알고 있는 하바네라 리듬이라는 건데요. 예, 첫 박이 매우 강하며 저음표로 되어 있고요. 곧이어 짧은 16분 음표와 8분 음표 2개로 이루어집니다. 탱고의 바탕이 되기도 하는 이 리듬은 스페인 교향곡 1악장의 두 번째 주제에도 암시됩니다. 오케스트라가 하바네라의 리듬을 연주하는 가운데 독주 바이올린이 관능적인 스페인풍의 선율을 선보이며 이국적인 느낌을 자아내는 것이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스페인 하면 떠오르는 그런 리듬감을 지금 연주곡을 통해서 엿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듣기에는 우리 학생 아주 훌륭하게 연주를 해냈습니다만, 선생님께서 보시기에는 또 어떻게 들으셨을까 궁금합니다. 우리 학생의 스페인 교향곡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학생의 연주를 들어보니, 이제 중저음의 음정은 좀 깨끗한 편인데 고음이 조금 부족하긴 해요. 하지만 이렇게 소리가 크지 않은 대신 지저분한 소리가 많이 나지 않는 게 장점이라 볼 수 있습니다. 네. 예. 보완할 점을 이렇게,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학생에게 묻겠습니다. 예. 우리 학생, 제가 볼 땐 비브라토가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바이올린 연주에서 어떤 점이 가장 어려운가요? 곡을 어떻게 하면 잘 노래할 수 있을지도 궁금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비브라토도 좀 많이 잘 안 돼요. 선생님 지적하신 대로 비브라토에 좀 어려움을 느끼는 것 같은데. 그리고 조금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평소에 우리 보잉 활 쓰는 연습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냥 악기 시작하기 전에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활기 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직접 보지 않고 동영상으로 봐서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소리가 우선 많이 약한 것 같아요. 예, 오른팔에 무게를 활에 더 실어서 활에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어서 특히 활끝이 잘 안 붙거든요. 활끝을 신경 써서 보잉 연습을 하길 바래요. 예, 그리고 제가 느꼈던 게 이게 많이 떨어서 그랬을지도 모르겠는데 비브라토의 폭이 굉장히 좁은 것 같아요. 예, 너무 좁고 느린데 이걸 연습을 악기 끝을 벽에 대고 우리 이 관절과 팔 전체를 움직인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비브라토 하는 연습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제가 부족하지만 이렇게 학생회에서 한번 시범을 보여주세요. 연주를 직접 해주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아까 동영상을 봤을 때 학생이 한 부분이 하나 생각이 났는데요. 학생은, 그러니까 제가 학생 흉내를 잘 내지는 못할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경련식으로 이렇게 나는데, 저 같으면은, 이 비브라토가, 이렇게 앞뒤로 움직이는 게 좀 많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의 소리가 좀 약하다는 평가를 해주셨는데, 선생님의 연주랑 좀 비교해서 들으니까 소리의 크기도 크기지만 이 울림 자체가 조금은 다르고, 그리고 이 활을 쓰시는 것도 훨씬 더 이렇게 좀 강한 움직임이 느껴졌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 학생이 좀 어떤 식으로 이런 보완을 해야 될지 연주에 있어서 좀 조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게 소리가 크고 작고 조절하는 게 활 쓰는 양과 스피드 그리고 이게 텐션인데요. 활 쓰는 양과 스피드도 느립니다. 풀보잉으로 쓰지 못하고 제가 봤을 때 이렇게 학생이 활을 3분의 2만 쓰고 있는 경향이 있는데 활끝만 쓰는 연습을 해보다가 익숙해지면 활을 다 쓰는 연습을 따로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스페인 교향곡의 특징인 관능적이고 화려하고 이 힘찬 정열을 필요로 하는 이 스페인풍의 이국적인 드라마틱한 연주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 이 포르테하고 피아노하고 구별이 잘 안 되니까 이 드라마틱한 표현이 어렵고
이 프레이즈별로 톤칼라 바꾸는 것도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정 공부를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바이올린은 굉장히 음정이 중요한 악기인데요. 특히 이제 스케일이 나오는 부분에서는 더군다나 이제 하이 포지션이 올라가는 이게 부분이 많은데 거기서 스케일이 이렇게 뭉개져서 정확한 음들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예, 제 생각에는 이게 학생이 곡만 이렇게 곡만 계속 연습하는 게 아니라 꼭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스케일 책을 꼭 따로 공부했으면 합니다. 예, 스케일을 공부하면서 학생이 약한 하이 포지션 음정들을 더 이게 정확한 터치와 음정으로 이게 한 알에 천천히 개수를 쪼개서 연습을 해서 개수를 점차 늘려가서 빠르게 하는 연습까지 신경 써서 한다면은 당장에 이게 느는 것 같지가 않거든요. 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차로 좋아지는 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왼손 터치는 세브직이나 시라딕 같은 테크닉 책이 있거든요. 왼손 연습하는 테크닉 책으로 이게 똑같이 스케일처럼 하나의 개수를 늘려가면서 이제 또박또박 따박따박하게 정확하게 이제 아티큘레이션이 나오는 터치 연습을 한다면 좋아지는 게 느껴질 것입니다. 네. 네, 우리 박수경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에게 지금 굉장히 상세하게 아주 세밀하게 조언을 지금 해주셔서 우리 학생이 이제 연습을 할 때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앞서 우리 학생이 지금 굉장히 사중고를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콩쿠르, 실기, 내신, 수능 준비 이 네 가지를 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조언을 좀 해주시죠. 예, 누구에게나 시간은 24시간이 똑같이 주어져 있고요. 공부하랴, 실기하랴, 연습할 시간이 부족한 거 저도 예전에 다 겪어봐서 그렇죠. 저도 많이 이렇게 고민했던 부분이긴 한데요. 네. 이제 실기 선생님으로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짧은 시간에 연습해도 굉장히 집중력 있게 본인에게 필요한 곳을 이렇게 딱 집어가지고 연습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네. 집중하지 않고 연습하는 거는 시간 낭비이고 이 바이올린이 굉장히 체력적으로도 이렇게 소비가 많은 그 악기예요. 그래서 체력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수학 능력 시험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콩쿠르 말고 시험에 전념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수시 준비는 이제 평소에 연습하는 대로 준비를 하시고 정시를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서 좋은 성적을 얻기 바랍니다. 네, 이제 수능을 40여일 앞둔 시점에서는 실기 연습이 콩쿠르보다는 좀 정시에 좀 더 집중을 해서 투자하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우리 학생이 현재 희망하고 있는 대학이 상명대, 한세대 그리고 동덕여대인데요. 이 기학과들이 어떤 입시 전형상의 특징을 갖고 있는지 정치훈 선생님께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희망하는 대학의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상명대학은 학생부를 보지 않고요. 자, 수능 30%, 실기 70%로 봅니다. 다음에 한세대학은 학생부 10%, 수능 10%, 실기 80%를 보고요. 실기가 좀 높군요. 동덕여대는 학생부 15%, 수능 15%, 실기 70%를 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학생이 좀 희망대학을 잘 선택을 한 걸지, 선생님 어떤 대학이 좀 우리 학생에게 적합할까요? 예, 이 학생은 지금 서울 지역에서 상명대를 추천하고 싶고요. 자, 경기도 정도에서는 협성대, 강남대 등의 학교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현재 실기 실력이 조금 자리가 잡히지 않았네요, 보니까. 조금 약해 보이는 것 같은데. 다음에 성적으로 보면은 국어만 조금 올린다면은 성적은 좋을 듯 합니다. 실기 성적이 좀 약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예, 정시 시험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실기도 노력한다면은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국어 성적과 그리고 실기 능력의 향상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신데, 우리 선생님들 말씀 잘 이해하고 있죠? 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여쭤보셔도 됩니다. 실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여쭤보세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예. 선생님 지금 앞서 우리 선생님께서 한 곡을 연주하더라도 그리고 곡 위주보다는 지금 뭐 스케일부터 해가지고 좀 기본을 충실하게 좀 연습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좀 더 보완을 해서 어떻게 연습을 하면 좋을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예. 앞전에도 얘기했듯이 집중력 있게 연습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이제 막 시간에 급급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막 굉장히 이게 되풀이해서 연습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처음에 이제 단계별로 음정 꼼꼼히 들어가면서 음정 연습을 한 다음에 테크닉 연습을 시작하여서
맨 처음에 이렇게 나눠서 한 프레이즈, 그 다음에는 이제 한 단락, 한 섹션 이렇게 연습한 다음에 그 섹션별로 연결하는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매끄럽게 절대 이제 입시는 실수를 하면 안 되니까 실수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매끄럽게 가는 연습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연주할 때 앞서 우리 학생이 좀 궁금해했던 노래를 잘 못한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건 어떤 거죠? 이제 연주할 때 노래를 못한다고 학생이 고민을 하는데, 이제 제 생각에 이제 본인의 음악적인 아이디어가 부족하다면, 여러 연주자들의 연주를 들어보고, 배우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본인이 노래하고 싶은 부분을 이렇게 말하듯이 노래하듯이 육성으로 한번 노래해 보세요. 네. 표현하고자 하는 부분, 본인의 음악적인 색깔을 육성으로 이제 이렇게 노래를 한 다음에 악기로 표현하라고 하면 조금 더 쉬울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과 함께 이제 비브라토의 빠르기랑 조절, 활의 이제 스피드와 텐션 등 같은 이제 테크닉적인 도움을 받아가지고 음악적인 그런 노래하는 부분을 완성도를 높이기 바랍니다. 네. 자, 우리 학생 요즘에 실기 준비와 수능까지 굉장히 좀 힘든 시기이죠? 어때요?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예. 선생님 말씀해 주신 대로 집중력 가지고 실기 준비 잘 하셔서 그리고 또 국어 성적 조금 더 올려가지고 우리 원하는 대학에 꼭 합격할 수 있길 바라고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바이올린을 전공하고 싶어하는 학생입니다. 우리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 전경원 선생님과 함께 정리합니다. 네, 바이올린 전공으로 음대를 지망하는 우리 학생의 합격 전략입니다. 실기에 있어서 활 끝에 신경 써서 소리를 보강하고 비브라토와 활 쓰는 양과 스피드를 보강해야 합니다. 특히 이국적이고 드라마틱한 연주를 위해서 노력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목표 등급은 국어 2등급, 영어 1등급입니다. 추천 대학은 상명대, 협성대, 강남대 기악과를 추천해드립니다. 시민의 방송 TBS TV를 즐기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해드립니다. 케이블 TV나 IPTV를 켜면 TBS TV를 쉽게 만날 수 있는데요. 채널 번호는 TBS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상파 DNB에서 샵 러브 TBS를 선택하면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TV를 즐길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를 사용한다면 TBS 교통정보 앱을 설치해보세요. TBS TV를 실시간으로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하철로 출퇴근한다면 지하철 3호선 객실내 TV나 서울 메트로 역사의 PDP TV로 TBS TV의 알찬 프로그램을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유튜브와 다음파 TV를 이용해서 실시간 시청과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시민의 방송 TBS TV를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자, 이렇게 오늘 성악을 전공한 학생 그리고 바이올린을 전공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상담 시간을 마련해봤습니다. 오늘 소중한 상담해 주셨는데요. 그리고 또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실제로 또 보완할 점에 대한 이 모습까지 보여주셨는데 정치훈 선생님 그리고 박수경 선생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내일은 저희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가 600회를 맞는 날입니다. 그래서 특집 방송을 마련해 봤는데요. 2014 수능 파이널 전략을 주제로 입시계의 미다스의 손이라고 하는 선생님들을 모시고 특집 방송을 마련해 봤습니다. 내일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